네, 이번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북한 무인기가 인천 강화, 경기도 김포 파주 쪽에서 영공을 침범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방금 보도에서도 저도 사실 들은 지가 얼마 되질 않았고요. 그런데 북한이 오늘 오전이죠. 말씀하신 대로 김포 파주 일대로 무인기를 침투를 시켰는데 우리 영공을 침범을 한 거예요. 네네. 영공을 침범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 사항입니다. 정전협정에는 무장력을 군사분계 비무장지대는 물론이고 군사분계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2018년 남과 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이후 5년 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즉각 대처를 했습니다. 그 항적을 발견하고 우리 군이 경공격기라든지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격을 시켜서 격추하기 위한 시도를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지상에서도 대공 사격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특히 경고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퇴거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물리적 피해를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5년 만에 영공을 침범했다는 것, 정전협정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을 했다고 하는 것. 결국 이걸로 인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민항기의 이 운항도 잠시 멈췄던 것으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를 굉장히 혼돈시키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하는 점, 이런 부분이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9.19 군사합의가 있었고 처음으로 이제 이런 침범이 또 일어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예,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이 최근 하는 행보를 보면 한미의 정상적인 훈련을 시비를 걸면서 그것이 자기들을 향한 협박이다, 핵 위협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도발에 명분으로 삼고 그 책임을 한미, 우리 쪽으로 전가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북한이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서 준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고체, 고출력 로켓 시험도 했고요. 1년에 도발했단 말이죠. 북한의 도발의 수위가 높아지면 한미가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 한미가 합의한 대로 미국의 중요한 전략 자산을 통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 남방 카디즈 일대에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를 우리 한미 공군 연합 공군 훈련을 했고요. 특히 F-22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죠. F-22도 거의 5년 만에 우리 한반도에 출격을 했습니다. 군산 비행장에서 한미가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일련의 도발은 한미의 정상적인 훈련을 시비하면서 결국은 이 긴장의 격화 원인을 한미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이제 긴장을 고조시켜서 자기들의 도발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결국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대 강구도다. 그리고 한미가 이렇게 연합 훈련의 수위를 높이기 때문에 북한이 반발해서 이렇게 긴장이 높아지는 것이다. 사실 북한이 바라는 거거든요. 모든 긴장 고조의 원인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거든요. 북한이 안 하면 한미가 그렇게 대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북한이 그런 일련의 행동을 하는 것은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약화된 한미연합 대응력을 고도화시키고 특히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잘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여론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예. 우리 정부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고체 연료 사용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제일 최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까지 있었어서 계속해서 어떤 북한의 형태가 도발을 하고 나서 우리 측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그 무인기로 영공을 침범한 것까지 하면은 지금 무인기 숫자가 여러 대거든요. 여기에도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여러 곳에서 이제 침투를 했는데 우리 레이더로 포착을 한 거예요. 네. 항적을 예. 포착을 해서 우리가 즉각 경고 방송을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자 경고 사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인기가 또 잘못하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지역에서 김포, 강화, 심지어는 포천 그 일대에서 여러 대로 우리를 침투를 하고 우리의 대응을 유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긴장의 수위를 격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고도의 노림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오늘 오전에 10시 25분에 일어난 상황이고요. 또 무인기 침범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1시 38분을 기해서 인천공항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인기가 공항 근처라든지 일대에 나타나면 일반 민항기 운항에도 영향이 가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이 무인기 정확한 그 기종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네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육안으로도 식별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무인기라고 하는 것은 정찰용도 있지만 인마 살상을 위한 공격용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를 해서 결국 우리에게 위해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합참은 일단 우리 민항기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운항 중단을 요청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 공항 측에서도 우리 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1시간여 만에 재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특히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김포라든지 강화는 인천공항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김포하고도 밀접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번 주에 그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침범과 어떤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아마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서 대남, 대미 메시지, 특히 대내에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금년도 김정은이 유례 없는 그런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거든요. 수십 회, 또 80발 가까이 되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특히 미국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ICBM도 8번이나 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모든 자기들의 미사일 발사 대응을 미국의 위협으로 전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의 그런 행동에 동조하는 한국도 포함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북한이 받고 있는 위협에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아주 가장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핵미사일 역량을 구비한 것은 그 역대 어떤 지도자보다 위대한 지도자고 정말 그 업적은 대단한 업적이다. 예. 이런 걸 과시하면서 김정은 중심의 충성, 결집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 내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삶이 어렵고 또 먹는 문제 때문에 민심이 동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으로서는 외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거기에 김정은이 강력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충성심과 결집과 민심의 이반을 막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이 김정은의 연설 속에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담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위협과 도발, 북한을 향한 위협은 계속될 것이고 그 고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대응도 그만큼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정당화시키려면 결국은 이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예.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책임은
남측으로 미측으로 전가시키는 것이죠.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전원회의,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원회의와 무관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계속 북한에서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또 한미에서는 억제력을 또 강화하는 그런 기조 속에서 그 대미 메시지의 수위도 굉장히 좀 높을 것이다. 이렇게 관련해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주는 대남 메시지를 보면 뭐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고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이제 북한은 2020년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인가요? 방역 관련된 총화회의를 하면서 김여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코로나의 창궐의 책임은 남측에게 있다. 남측 단체가 전단, 물품을 북에 살포했고 그것이 북한의 코로나의 원인이 됐다. 그래서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런 공언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뭐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전방 지역의 포병부대까지 이 핵탄두,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대비태세를 갖추고 뭐 법령까지도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 시켰거든요. 그리고 지난 10월 달, 9월 말 10월 초에 있었던 김정은이 전술핵 운영부대를 직접 지휘하면서 우리의 주요 목표들, 뭐 주요 지휘부, 우리 공항, 또 항만 이런 주요 군사 시설들을 직접 타격하는 그런 훈련과 역량을 갖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대남 메시지, 강경한 메시지를 계속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부하내동을 하면서 자기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연합연습을 계속한다든지 그런 긴장 격화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주하시하지 않는다. 아마 예. 그런 형태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고 미국을 향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들의 핵미사일 개발은 자유권적인 조치이고 유엔 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그런 국가의 주권이다. 그런데 왜 유엔은 미국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제재하고 우리를 불법으로 규정하느냐. 우리는 그걸 좌시하지 않는다.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라. 그래서 자기들이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것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아마 이번에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무인기가 영공 침범한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무인기 기종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난 2014년 5년 전에 침범했을 때와 조금 비교하면 크기는 일단 좀 비슷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당시에는 이제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려다가 추락을 했던 사건이었죠. 네, 그게 이제 촬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인제 일대에서 추락을 한 걸로 그 네네. 추락된 무인기를 수거를 해서 우리가 이 확인을 한 것으로 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무인기의 그 외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하면서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5대 과업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 나온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이 무인기를 고도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요. 무인기 특히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있거든요. 네네.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그 성능이 막강하죠. 우리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한 무인기지만 500km 상공에서 예. 북한 전역을 정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무인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김정은도 배가 아팠을 거예요. 우리도 적어도 저런 무인기를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무인기를 개발하자라고 하는 것을 과업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예. 모대 과업도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북한의 5개년 계획 속에 그런 것들도 넣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오늘 북한이 도발한 무인기의 수준은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외형적으로 보면 2017년 5년 전에 뛰었던 무인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외형적으로 보면. 네네. 그러나 아마 그동안 북한도 상당한 발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한이 정찰용이 아니라 공격형 이런 무인기들은 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대응 역량을 우리도 예. 구비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북한의 무인기 또 우리의 이 북한 무인기를
못 띄우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9.19 군사 합의를 합의를 한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군사분계선 일대 일정한 구역에서 무인기라든지 헬기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띄우게 했는데 북한이 뭐 아주 보란 듯이 9.19 합의를 사실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그런 도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말씀하신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서 우리의 대응도 저희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하고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을 출격시켜 전술 조치로 대응에 나섰고 지금도 대응 작전이 진행 중이다라고 합참에서 전했는데 우리 군의 대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대응은 우리 군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도된 거는 조금 전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레이더에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즉각 경고 방송, 그다음에 경고 방송에 응하지 않자 경고 사격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의 공중 역량,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공기라든지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띄워서 추격하고 격추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항기의 안전을 위해서 또 공항에 인천, 김포 협조를 요청을 해서 우리의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를 네. 했고요. 아마 그 이후에도 아마 후속 조치를 취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남북 합의의 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정전협정에도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유엔사라든지 또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난 2017년도에 이제 추락했던 그 당시에는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었을까요? 사실은 그때는 그 무인기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아마 포착이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고도라든지 그다음에 이 무인기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포착이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포착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추락이 된 후에 그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 그동안의 항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후에 발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을 하고 조기에 대처를 했다는 점에서는 그때보다는 우리의 대응이 좀 더 확실해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늘 오전에 11시 39분쯤에 공군 원주기지에서 경공격기가 이륙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사실 이건 보도를 통해서만 제가 봤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11시 39분이면은 무인기에 이 영공 침범이 있었고 우리 군의 대처가 한참 이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 경공격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추락의 원인은 추후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이것이 기체 이상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원인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재발되지 않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후속 조치들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추락의 원인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했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좀 전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